그만큼 전국적으로 작년 초부터 이런 영업이 성행을 했어요. 만약에 그렇게까지 해서 사기를 친다? 그건 못 막아요. 그거 어떻게 막아요? 최근에 좀 사건 사고가 있었나요? 네. 이번 주는 제가 컨텐츠 준비하기가 매우 쉬웠어요. 뉴스에 난 개인회생 사건만 해도 2개였어요. 첫 번째 뉴스는 JTBC의 뉴스였는데 부산에서 어떤 로펌이 5만 원이면 되는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를 800만 원의 컨설팅비를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몇십만 뷰가 됐어요. 저희 사무실에 마침 한 2주 전에 부산에서 컨설팅 계약을 하고 컨설팅비 얼마, 개인회생비 얼마를 냈는데 이게 맞나요? 라고 답글을 남긴 분이 있었어요. 그분이 마침 그 뉴스를 보고 또 저희한테 다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. 그만큼 전국적으로 작년 초부터 이런 영업이 성행을 했어요. 컨설팅비를 받는다.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. 그런데 도의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였죠. 뭘 컨설팅 해주는 거죠? 채무를 더 만들어준다는 것도 있다는 것 같고요.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폐지를 당하지만 연체에 대한 독촉은 안 받을 수 있게 이런 컨설팅이라고 해요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용회복위원회에 가면은 변호사가 직접 가서 이 채무를 얼마 이상으로 탕감받게 해주겠다. 이게 참 웃겨요. 이런 계약도 있어요. 개인회생을 하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 가려면은 좀 길게 끌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개인회생이 폐지 안 당하고 길게 끌면은 월당 성공보수를 얼마씩 받는다. 이런 창의적인 계약도 있더라고요. 근데 800만 원이 어디 있죠? 800만 원이 있으시면 개인회생 안 하시지 않을까요? 아마 그 800만 원은 카드 결제를 통해 결제를 하고 그 비용 역시 채권자 목록에 넣어서 탕감받는 구조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이렇게 컨설팅 하는 게 뭐 불법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. 좀 효용이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? 800은 좀 과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이런 컨설팅 서비스를 다 할 필요가 없을까요? 이 컨설팅 서비스를 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 비용은 5만 원이다. 그리고 탕감되는 거는 변호사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내부 기준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라고 안내를 한다면 그거는 불법적인 게 아니죠. 그런데 피해 사례들은 이런 부분을 숨기는 거예요. 마치 개인회생처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돈을 받는 것.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.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만큼의 수임료를 안 내더라도 변호사가 제공을 해줍니다. 이건 당연히 변호사의 수임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. 그 비용의 과다는 사실 시장이 판단하는 거지만 많은 사무실에서는 그런 컨설팅비 없이 처리해주고 있는 비용을 의뢰인의 무지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한다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. 이런 것 같아요. 인테리어 할 때 덤탱이 쓰는 경우 있잖아요. 정말 싼 재료 사용하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경우, 그런 경우와 비슷한 게 아닐까 싶어요. 그 이후에 또 다른 뉴스가 또 났어요. 이거는 부산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었는데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거기서 나와서 별도의 사무실을 차렸대요. 어떻게 차렸는지 모르겠어요. 자격이 없는데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렸는지 아니면 정말 자격 없이 사무실을 차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노인들로부터 약 5천만 원을 편취했대요. 파산 비용이 보통 노인들이라고 하니까 한 200에서 300 사이일 텐데 수십 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죠. 이게 문제가 돼서 또 뉴스에 보도가 되었더라고요. 어떻게 사기를 친 거죠? 파산시켜주겠다고 한 다음에 일을 안 한 거죠. 심플하네요. 네, 이 비슷한 사례가 올 초에도 있었잖아요. 의정부 쪽에서 거기도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었는데 법무사가 아파서 집에서 쉬는 동안 이 사무장한테 모든 일을 맡겼고 이 사무장은 그 이름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수임했고 모든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던 그런 피해가 또 있었죠. 근데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고 안 해주고 도망가는 거를 네, 사전에 어떻게 막을 수 있죠? 사실 알 수가 없죠.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. 한 마리의 바퀴벌레가 보이면은 집안에 바퀴벌레가 엄청 많은 거라고. 뉴스에 이 정도로 나올 정도면은 이런 피해가 정말 많은 거예요. 뉴스에 보도되지 않을 뿐이지. 이런 사무실을 사전에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다고 봐요. 누구든지 사기는 칠 수 있어요. 사기꾼이 맘먹고서 사기치려고 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. 내가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 내가 그 사람을 괴롭히는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그래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들은 변호사 자격을 따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이 돼요. 기회비용이 정말 많아요. 물론 법무사님들도 많지만 변호사들은 그 기간이 더 긴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. 그래서 웬만해서는 자기 자격 상실할 일을 안 해요. 굉장히 보수적으로 일을 합니다. 그러면 명의만 빌려준 변호사들은 뭐냐,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대응을 해요. 나는 명의만 빌려줘서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랐다.
이런 변명을 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. 의뢰인이 이 사람을 만나려고 했을 때 변호사를 볼 수 없었어야 해요. 변호사를 볼 수 있었다면은 이게 변호사법 위반인 일이 밝혀졌을 때 변호사가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라고 발뺌할 수가 없으니까요. 여기에 착안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지, 직접 방문해서 얼굴을 보고 상담할 수 있는지, 아니면은 상담 전화라도 할 수 있는지, 이 부분을 확인하면은 변호사의 특성상 거기 안 나선다면은 명의만 빌려줬을 가능성이 높다. 거기에 나선다면은 믿어도 되고, 만약에 그렇게까지 해서 사기를 친다? 그건 못 막아요. 그거 어떻게 막아요? 비행기 사고 못 막듯이 그런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.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은 그 정도로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.